일단 우리 좀 프린트 좀 봅시다. 뭐 지금에 와서 프린트 정리를 뭐 다시 해야 되기 조금 애매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우리 쓰던 거 아닌 것들은 일단 쓰던 게 아니면 다 틀린 것 같아가지고 보통 쓰던 게 아니면 다 틀린 것 같아가지고 이거 좀 짚어 드리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좀 짚고 갑시다. 일단은 뭐 EX 유형 1 화학식량과 몰 애초에 이제 아예 우리 저번에 설명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학식량과 몰농도, 화학반응식의 양적 관계 이렇게 세 가지의 파트로 아예 나눠서 접근을 하게 될 거고, 이번 파트의 문제들이 할 때 써야 되는 것들이 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러니까 유형 3번 그러니까 화학반응식의 양적 관계는 사실 유형 1번 화학식량과 몰에 쓰이는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화학반응식의 양적 관계는 화학식량과 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화학식량과 몰은 단순히 물질들에 대해서 화학식량이 어떻고 그래서 몰이 어떻고 부피가 어떻고 이런 얘기만 하고 끝내는 거면, 화학반응식 양적 관계는 그걸 가지고 화학 반응까지 이제 연결을 하는 것 뿐이거든. 그래서 유형 1에 쓰이는 게 유형 3에 그대로 다시 다 쓰인다 라는 걸 전제로 하긴 하지만, 유형 1하고 유형 2는 이제 조금씩은 다르니까 아예 이제 식을 구분을 해두자라고 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뒀어요. 그래서 유형 1번에서 뭐 화학식량부터 시작해가지고 EX2번에 있는 문제들까지는 있던 거 하던 거 그대로 다 똑같이 한 거니까 별말 않고 지나가도록 하는데, 4번에 보시면 원래 우리 밀도는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냥 그 얘기 하란 얘기입니다. 근데 다만 제가 밀도라고 굳이 딱 밀도 이렇게 적지 않고 기체 밀도라고 명시해서 적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유형 1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주어지는 밀도는 기체 밀도일 겁니다. 아니면 액체 밀도나 고체 밀도가 주어질 때도 있어. 다만 액체 밀도나 고체 밀도가 주어지는 건 대부분 쓸 수 없는 형태거나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근데 유형 1에 대해서 기체 밀도가 주어지면 이 기체 밀도 가지고는 얘기해야 되는 게 꽤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체 밀도라고 명시를 해줬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어차피 제가 답지를 드렸으니까 답지를 보고 있으시겠지만 거기에 적혀있는 것처럼 부피분의 질량인데 그 부피랑 질량이 기체 부피랑 기체 질량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달라는 얘기인 것 뿐입니다. 단위도 사실 기체 밀도의 단위는 그때그때 문제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밀도의 단위가 g/ml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g/ml라고 주어진 기체 밀도를 이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체 부피를 분모에 대입해 주는데 그 단위가 밀리리터여야 되는 거랑, 자에 집어넣게 될 기체 질량도 단위가 g이어야 된다라는 거. 뭐 이런 거를 조금 명시해서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EX3번에 있는 거는 이제 우리 프린트에 시험은 안 봤어도 완자 예전에 문제 풀어드리면서 되게 많이 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따로 정리를 했어요. 원래는 뭐 클리닉을 오셨으면 클리닉 때 제가 조금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방법을 외운 다음에, 그래서 그 방법을 외운 걸로 푼다 이렇게 바로 연결을 해버리면 실제로 푸는 방법을 알고 그래서 그걸로 문제를 풀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제외하고 나머지 개념들을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 근데 사실 그건 사람이면 다 당연히 똑같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요만큼인데 실제 내용이 이만큼이 있어도 내가 실제로 알고 있는 건 요만큼밖에 없는데 문제 푸는데 이만큼만 필요하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근데 이건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저 같아도 이것만 알면 문제 풀 수 있으면 이것만 공부하고 싶지 나머지 왜 공부하고 싶겠어.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해버리면 실제로 여러분들 뭐 당장의 내신에서도 이게 문제가 아예 안 되지 않습니다. 내신에서는 이것저것 개념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새로 응용된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못 풀잖아. 그럼 결국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개념을 알고 있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 푸는데 딱 필요한 방법이 뭔지만 콕 집어서 외우지 않도록 일부러 이런 식으로 시험지를 만들지 않았었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별 경각심 없겠지만 지금 3월이에요. 이제 시험까지 2달 남았는데 너네 2달 되게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2달 동안 공부 2달만큼 할 거 아니잖아.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과학 공부 한 과목당 투자하게 되는 시간은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시간 별로 안 남은 입장에서도
나머지 것까지 다 하자고 계속 그냥 기본 개념을 가지고 뭘 하기보다는 이제는 문제 푸는 방법이라도 외워서 문제라도 풀어야지. 뭐 사실 그렇게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수능을 잘 보겠단 마인드는 버린다고 봐야 되는 거긴 합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다들 내신을 못 본 다음에 저 내신 조져가지고 정시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러는데, 아니요, 내신이 제대로 안 나오면 정신 절대 안 나옵니다. 왜? 내신도 저것만 했을 거고 저것만 했는데도 잘 안 나왔는데도 저거 이상을 해야 되는 수능이 어떻게 잘 나오겠습니까? 보통 그렇게 돼. 근데 뭐가 됐든 근본적으로 일단 지금부터는 뭐 방법을 외워서라도 푼다라는 입장으로 그냥 문제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콕콕 집어서 그냥 아예 정리를 해두자라는 거고, 제일 처음에 나오고 있는 뭐 XY2의 화학식량이나 X2Y의 분자량은 푸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그때 완전 풀이해드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원래 우리 XY2의 화학식량을 구하는 과정은 CO2의 화학식량을 구하는 과정과 그냥 동일합니다. 우리가 CO2의 화학식량을 구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C의 원자량 더하기 O의 원자량인데, O의 원자량은 곱하기 몇을? 2를 해줘야 되는 거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린 CO2의 분자량, 화학식량을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12 더하기 5의 원자량 같은 경우 16이니까 16 곱하기 2를 해서 우리는 44라는 사실을 원래 구해내야 되는 건데, 물론 CO2가 44인 거는 그냥 외워둬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워낙 자주 나오는 문제량이라. 근데 뭐 그거랑 상관없이 일단 얘가 이런 식으로 방법으로 구하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X 원자량 더하기 Y 원자량의 2배가 됩니다. 근데 제가 완전 풀 때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우리 X 원자량하고 Y 원자량 곱하기 2 이거를 일렬로 다 적긴 좀 그렇고, 그럼 이걸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X 원자량을 한 글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미지수가 필요해지고요. 그치? Y 원자량을 한 글자로 표시하기 위해 미지수가 필요해질 거거든? 사실 원래 가장 근본적으로 쓰는 표현은 있습니다. 원래 X 원자량은 mx, Y 원자량은 my. 이게 진짜 화학자들이 보통 쓰는 표현이에요. X의 원자량, Y의 원자량, M 자체가 원자량, 화학식량, 질량, 분자량 이런 걸 표시하는 거라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쓰는데, 우리 문제 풀 때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거 없이 X 원자량 미지수 괜히 딴 거 잡지 말고 그냥 이렇게 바로 표현해 버리자 라고 이야기했던 걸 이제는 아예 익숙해지도록 이렇게 문제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X의 원자량을 딴 거 갖고 오지 말고 그냥 X로 잡고, Y 원자량도 딴 거 가져오지 말고 그냥 Y로 잡자고. 그러면 X 더하기 Y 곱하기 2니까 X 더하기 2Y로 표시된다고. 뭐 X2Y의 분자량은 그러니까 그럼 뭐야? 2X 더하기 Y가 된다고. 왜? X 원자량의 2배랑 Y 원자량을 더할 건데, 우린 X 원자량을 딴 거 말고 그냥 X로 표시하고 Y 원자량을 다른 거 말고 Y로 표시한다고. 만약에 이게 XY가 아니라 A3, B4라고 하는 물질로 바꿔서 얘 화학식량 혹은 얘 분자량을 구한다고 치면 방법은 똑같습니다. 3A 더하기 4B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고. 오케이? 그렇게 하자고. 선생님 미지수야 저희들이 뭘 잡든 저희 마음 아닌가요? 니들 마음인데 니들 마음대로 그냥, 그래서 니들 마음대로 하게 냅둔 거는 지금까지 3개월이었으면 충분하고, 이제부터는 니들 마음대로 말고, 아니 2개월이죠. 2개월이었으면 충분하고, 여태까지 니들 마음대로 알아서 했으면 알아서 지금도 마음대로 하고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못 채웠다는 소리는.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냥 니들 마음 필요 없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합시다. 거기 그렇게 적혀있는 그대로. 그 다음 단위 질량당 부피. 자, 이거는 제가 괄호치고 조건을 좀 달아놨는데, 조건을 달아놓은 거에 대해서도 일단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단위 질량당 부피. 자, 우리 이렇게 표현되면 뭐로 바로 바꾸기로 했었냐면, 단위 질량당 부피면 질량분의 부피로 표현하기로 했었잖아. 그러니까 단위 질량당 부피 하면 여기 요 당 앞에 들어가는 거랑 요 당 뒤에 들어가는 거랑 나눠서, 당 앞에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분모에 갖다 놓고 당 뒤에 들어가는 거를 분자에 갖다 놓는다고 생각해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러면 단위 질량당 부피라고 하는 건 질량분의 부피가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 위에서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인 걸 얘기했었잖아. 근데 얘는 질량분의 부피니까, 그래서 뭐야? 밀도의 역수, 밀도분의 1이라는 걸 쓸 수 있다고. 오케이? 근데 얘가
고체나 액체일 땐 딱 여기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언제? 얘가 고체나 액체가 아니라, 그쵸? 기체라는 단서가 붙으면 얘기가 살짝 달라지기 시작해요. 왜 달라지냐? 왜 여기서 끝나지 않게 되냐? 자, 기체일 때는 고체, 액체와 다르게 기체가 유일하게 추가로 갖고 있는 게 뭐야? 아보가드로 법칙이잖아. 우리가 애초에 지금 배운 것 자체가 너네 그 위에 적혀있는 제가 채우라고 놨던 것들을 봐봐. 보면은 화학식량, 몰수 이런 거는 부피 다 기체랑 상관없이 다 쓸 수 있는 건데 딱 기체랑만 관련된 게 2번 아보가드로 법칙이랑 3번에 있는 것 중에서 뒤에 22.4리터분의 부피 이거 표준 상태 기체에서니까 이것도 기체랑 관련된 거지. 그러니까 기체가 다른 액체나 고체 상태의 물질과 다른 점은 이 아보가드로 법칙과 22.4분의 부피를 쓸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체 조항이 붙으면서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건데 자, 아보가드로 법칙을 쓸 수 있게 되면서 몰수랑 부피가 비례한다는 사실을 우린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기체일 때. 그래서 우린 이거를 실제로 서술형에서는 매개 하나 끼워서 써주면 되는데 말고 그냥 당장은 그냥 일단 어떻게 써도 된다. 그냥 부피 이퀄 몰수로 쓰세요. 객관식은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그대로 가져와 봐. 단위 질량당 부피를 기체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이것도 일단은 질량분의 부피가 되는데 이 부피 자리에 부피 대신 뭘 대입할 수 있다고? 예, 몰수를 대입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질량분의 몰수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근데 몰수는 뭐야? 화학식량분의 내지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라고. 그러면 질량분의 몰수는 뭐예요? 이거 일로 간 거니까 화학식량분의 1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거기 단위 질량당 부피가 고체일 때 밀도분의 1로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단위 질량당 부피가 원소인 기체. 이 원소인 기체가 무슨 뜻이냐면 원소라고 쓰면 안 되네. 순물질인 기체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 좀 표현 좀 바꿔주세요. 답지에. 잠깐만 이거 좀 답지 저도 바꿔놓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특정 종류의 기체가 혼자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남들과 섞여 있을 때가 아닐 때.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그냥 화학식량분의 1 내지는 분자량분의 1로 표현하면 된다고. 화학식량이랑 분자량은 그냥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학식량이랑 분자량 구분하는 거 요즘 어차피 물어보지도 않을 거고 혹시나 학교에서 그걸 물어보려고 선생님이 문제를 내려고 하면 그때 가서 연습하자. 지금 괜히 그거 구분하는 거 먼저 하겠다고 니들이 문제 풀 때 헷갈리는 것보다 낫잖아. 결국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화학식량이랑 분자량 그냥 같은 걸로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석된다고. 해석 방법을 알아야 돼. 해석 방법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었고 클리닉에서도 여러 번 정리를 했었어요, 사실. 근데 모르겠으면 외워야지. 지금은 뭐 외워서라도 해야지. 외워서 대입이라도 해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근데 그 밑에 보시면요, 단위 질량당 부피가 혼합물인 기체일 때, 자 이거는 내가 왜 넣어놨냐면 방금 해석한 이건 기체가 혼합물이 되면 쓸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기체를 섞어 놓게 되면 이 화학식량분의 1이다로 연결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면 아보가드로 법칙 자체가 각 기체별로 그냥 섞여 있지 않은 기체들을 비교할 때 주로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몰수 이퀄 부피는 그대로 쓸 수 있긴 있는데 문제가 혼합 기체가 되면 그냥 단위 질량당 부피만 보고 화학식량분의 1이다를 때리면 안 돼요. 이거는 섞여있지 않은 순물질인 기체일 때만 그래야 되는 거고 얘가 섞여있는 기체, 즉 혼합 기체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전체 질량분의 전체 부피로 꼭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아예 그 어떤 변형도 할 수 없어요. 이 식 그대로 써줘야 돼요. 그냥 단위 질량당 부피니까 질량분의 부피 그대로 접근해줘야 됩니다. 밀도분의 1조차도 하면 안 돼요. 왜? 혼합 기체는 서로 다른 기체가 섞여 있는 거니까 그 두 기체의 밀도가 서로 다르잖아. 그 두 기체의 화학식량도 서로 다르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두 개 더할 거야? 아니에요. 더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별개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체가 아닐 때, 기체일 때, 기체가 섞여 있을 때로 나눠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문제푸는 접근 장식 자체가. 선생님, 저 이거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안 와닿는데요. 일단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다 와닿았을 거고요. 만약에 이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 그 넓은 영역을 여러분들이 충실히 이렇게 착실히 다져오지 않은 상황에서라면 당연히 이 세 개가 분리되는 게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데 어쩌겠어. 일단 외우자. 일단 외우고 언제 어떤 걸 쓰는지는 문제 풀면서 연습해야지. 외운 다음에 대입해봐야지. 뭐 어쩌겠어. 그렇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원래는 이제 순서를 오른쪽 걸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래 1g당 부피 이거부터 좀 볼게요. 자, 1g당 부피 이거는 뭐랑 같은 거냐? 1g당 부피란 표현은 단위 질량당 부피라는 표현과 완벽하게 같은 표현입니다. 그렇게 표현이 같은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확실히 이해를 해달라고. 1g당 부피에서 1g이라는 게 1은 우리 숫자 셀 때 단위가 1이잖아. 여러분들 숫자 세봐 라고 하면 뭐라고 해? 막 숫자를 내가 너네한테 숫자 세라고 하는데 0.1, 0.2 이렇게 세는 변태는 없잖아. 우리 숫자 세라고 하면 항상 다 어떻게 할 거야? 1, 2, 3, 4, 5 하잖아. 왜? 단위 숫자가 1이니까 그렇게 세는 거예요. 우리는 머릿속에 당연하게 단위 숫자가 1이라는 게 있어서 명시를 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을 뿐인 거지 우리 머릿속 단위 숫자는 항상 1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숫자 셀 때 1씩 올려가면서 세는 거야. 그러니까 단위 질량이라고 하는 건 1 질량인 거고 1 질량이라는 건 질량은 단위가 그램이니까. 그렇잖아. 질량이 그램이잖아. 그럼 1g당이 단위 질량당이랑 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단위 질량당 부피면 1g당 부피인 거지. 그러니까 위에 적혀있던 거랑 다른 게 없습니다. 이것도 원소인 기체가 아니라 순물질인 기체로 바꿔줘야 되긴 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화학식량과 몰 파트를 하는 한 주로 이쪽을 주로 쓰게 됩니다. 이 혼합기체에 관련된 화학식량분의 1, 아니 2, 혼합기체와 관련된, 혼합몰인 기체와 관련된 단위 질량당 부피는 주로 요 유형 1이 아니라 유형 3에서 쓰여요. 근데 유형 1에서도 간혹가다 쓰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 정리는 해두는 거야. 보통 유형 3에서 쓰입니다. 혼합기체에 관련된 식은. 왜냐면 유형 3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화학반응식이잖아. 화학반응식은 뭐야? 섞여 있는 게 당연하거든. 걔네들이 반응을 하느라 섞여 있고 반응이 끝나고 나도 섞여 있고 걔네들은 섞여 있는 게 당연해서. 근데 유형 1은 여러분들이 몰수나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섞이지 않은 걸 기본으로 해서 주로 이 위에 두 개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두 개를 주로 쓰되 기체일 때 이거, 기체가 아닐 때 이것만 쓰고 단지 혼합기체일 때 이걸 써야 되는 상황만 별도로 기억을 하면 되겠지. 문제를 풀면서. 오케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좀 하자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요. X2Y의 분자량 요거는 아까 얘기한 거니까 넘어가고.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 XY2 1g당 부피를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그럼 결국 XY2 1g당 부피 이거는 당 대신 의로 바꿔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1g의 부피 이렇게 해도 똑같아요. 근데 얘는 이제 뭐야? 그럼 요 자체가 이제 뭐니까? 제가 일부러 XY2 가스라고 기체 상태인 것까지 알려줬으니까 얘는 해석하면 분자량 분의 1로 해석이 되잖아. 근데 XY2의 분자량은 그러니까 식으로 표현해서 뭐가 돼? X 더하기 2Y분의 1이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렇게 해주자고. 그래서 거기 그렇게 적혀있죠. X 더하기 2Y분의 1이라고. 됐냐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XY2 1g당 전체 원자수 대신에 왼쪽에 아까 보던 1g당 부피 있죠. 우리 원소인 기체를 순물질인 기체로 바꿔달라고 했던 거. 그 밑에 거 먼저 좀 볼게요. 그 밑에 보시면 단위 질량당 원자수가 기체라고 되어 있잖아. 자, 단위 질량당 원자수도 표현을 바꿔보면 자, 단위 질량당 원자수니까 뭐야? 질량분의 원자수 이렇게 표현되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 원자수는 뭐라고? 분자수 곱하기 분자당 원자수라고.
그쵸? 근데 분자수, 즉 몰수는 또 어떻게 바뀌어? 화학식량분의 질량으로 바뀌잖아. 몰수가 화학식량분의 질량인 거는 계속 써왔던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최종적으로 얘를 제일 깔끔하게 정리했을 때가, 아니 지금 다 풀어서 정리했을 때니까 안 깔끔하긴 하네요. 근데 일단 좀 깔끔하게 적어보면 얘는 질량분의 화학식량분의 질량 곱하기 분자당 원자수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질량 약분해서 여기 1 되는 거고, 그리고 번분수니까 화학식량 분모에 있는 거 어떻게 밑으로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아니면 어차피 이거 1이니까 분모를 삭제해도 되는 거고. 그럼 최종적으로 얘가 뭐가 돼? 지금 단위 질량당 원자수가 화학식량분의 분자당 원자수로 정리가 돼버린다고. 여기서 화학식량은 분자량이라고 써도 아무 상관없고. 알겠냐고. 근데 그건 기체일 때든 고체일 때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언제든 쓸 수 있어요. 이건 언제든 쓸 수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만 아니면 되냐면 혼합기체만 아니면 됩니다. 어차피 전체적으로 다 혼합기체만 아니면 쓸 수 있는 걸 전제로 하고, 혼합기체일 땐 여기 적혀있는 거 대부분을 쓸 수가 없습니다. 혼합기체일 땐 거기 딱 적혀있는 것처럼 혼합물인 기체는 전체의 질량분의 전체 부피 이렇게 적혀있는 그대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혼합물일 땐. 혼합물이 아닐 때는 지금 이거는 적어도 기체든 액체든 고체든 상관없이 다 쓸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단위 질량당 원자수는 그냥 분자량분의 분자당 원자수가 되는데, 그건 기체일 때든 고체일 때든 마찬가지야. 그래서 오른쪽에, 거기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단위 질량당 A 원자수하고 고체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이건 고체일 때도 똑같은 식이긴 해. 다만 거기서 물어보고 있는 건 단위 질량당 A 원자수지. 선생님, A가 몇 개 들어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A가 있는 물질인지 아닌지도 명시를 안 해줬고 이걸 어떻게 풀라고 하는 겁니까가 아니고, 이렇게 단위 질량당 원자수가 아니라 단위 질량당 A 원자수 여기에 이렇게 끼워 들어가면 이걸 그대로 원자수 앞에 여기서 똑같이 끼워주면 된다고. 화학식량분의 분자당 A 원자수로. 만약에 이게 단위 질량당 X 원자수야. 그러면 어떻게 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그대로 끼워주면 됩니다. 화학식량분의 분자당 X 원자수로 끼워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 적혀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라고 그냥. 외워서라도. 오케이? 해석 방식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공식 외워서 대입하듯이라도 접근해야지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XY2 1g당 전체 원자수, 그래서 그걸로 돌아가 볼 거예요. 아까 오른쪽 그 표에, 그러니까 AX 3번 표에 오른쪽에 있는 문제 중에 위에서 세 번째에 있는 XY2 1g당 전체 원자수, 이걸 이제 해석을 해보자고. 그럼 얘는 이제 해석할 때 뭐야? XY2 1g당 전체 원자수니까 1g당 전체 원자수는 해석하면 뭐가 되는 거야? 화학식량분의 분자당 원자수가 되는 거잖아. 분자당 전체 원자수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XY2니까 화학식량은 2X 더하기 Y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X 더하기 2Y가 될 거고, 분자당 전체 원자수는 얘 지금 분자 하나당 원자가 X 1개, Y 2개에서 3개잖아. 그래서 X 더하기 2Y분의 3이 된다고. 그쵸? 그 다음에 XY2 1g당 X 원자수는, 이건 전체라는 글자 대신에 여기다 X 원자수 이렇게 글자가 바뀐 거잖아. 그럼 여기도 전체라는 글자 대신에 여기 X라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럼 이건 분자에 집어넣을 것만 뭐가 바뀌면 돼? 이게 분자당 X 원자수 몇 개예요? 1개지. 1. 오케이? 최군 듣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XY2 1g당 Y 원자수는 어떻게 돼? 이 자리에 또 Y를 집어넣으라고. 그럼 이 자리에도 Y 원자수가 들어간다고. 화학식량분의 분자당 Y 원자수가 된다고. 그럼 얘 지금 분자당 Y 원자수 몇 개야? 2개잖아. Y 2개. 2.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우리가 혼합기체 얘기를 한 김에 실제로 혼합기체일 때는 어떻게 하는 건지를 한번 좀 해보려고 넣어놨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혼합기체일 때 단위 질량당 부피는 해석할 때 전체 질량분의 전체 부피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밑에 것도 XY2 1몰과 X2Y 2몰이 혼합된 혼합기체의 단위 질량당 부피, 요거를 해석하는 방법을 봅시다. 자, 보자. 보면 XY2가 지금 그러니까 적혀있는 그대로 할게요. XY2가 1몰이야. X2Y가 2몰이야. 근데 거기서 뭐 하라 그랬냐면 단위 질량당 부피를 하래요. 이 둘을 섞어놨는데 X2Y 그럼 얘는 전체 질량분의 전체 부피로 해석해야 된다고 제가 위에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지. 근데 부피는 어차피 뭐야? 부피 이퀄 몰수. 이건 기체면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혼합이어도 쓸 수 있어서 얘는 그럼 전체 부피를 구하는 과정은 결국은 뭐랑 같은 거냐면 전체 몰수를 구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부피는 그냥 전체 몰수는 더해서 3. 근데 문제는 전체 질량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 아이고. 우리가 지금 저울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거의 전체 질량을 구하고 싶으면 저울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이 셋 다 그냥 저울에 올리면 돼. 근데 내가 지금 저울을 갖고 있는 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요거 질량을 알아낼 수 있거나 요거 얘네들 각각의 질량을 알 수 있다면 그걸 일일이 더하는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내가 저울을 갖고 있어서 얘 1몰, 얘 1몰을 올려서 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각각의 질량을 구해서 더하는 수밖에 없어. 그럼 각각의 질량은 어떻게 해? 얘가 화학식량이 x 더하기 2y고 얘 화학식량이 2x 더하기 y라니까? 그럼 얘 질량은 뭐야? 우리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이니까 질량은 화학식량 곱하기 몰수잖아. 그래서 얘 질량이 x 더하기 2y고요. 그럼 얘 질량이 2 곱하기 2x 더하기 y잖아. 그럼 전체 질량은 더하면 되잖아. 그래서 전체 질량분의 전체 부피는 이거 두 개 더한 거분의 3. 거기 적혀있는 답이 나오는 거라고. 이해돼?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해야 되는 것들을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그 화학식량과 몰 파트의 기초 응용인 거지. 자, 그 다음에 XY2 1몰과 X2Y 2몰이 혼합된 혼합기체의 단위 질량당 전체 원자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원래 단위 질량당 전체 원자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학식량분의 분자당 X 원자수 이렇게 구했었지. 아까는. 뭐 아니면 전체 원자수면 화학식량분의 분자당 전체 원자수 이렇게 구했었지. 근데 얘는 그러면 안 돼. 혼합기체니까. 그래서 얘도 어떻게 무조건 접근을 해줘야 되냐? 전체 질량, 단위 질량당 전체 원자수니까 전체 질량분의 전체 원자수로 접근을 해줘야겠죠. 근데 일부러 제가 이제 조건을 안 바꿨으니까 아까랑 똑같아. 이 조건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분모에 들어갈 전체 질량은 이거 두 개 더하면 돼요. 그치? 그럼 이제 우린 뭐가 필요하냐면 원자수가 필요한 거지. 원자수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 얘 전체 원자수가 어떻게 돼? 얘는 얘 자체가 1몰인데 우리 원자수 뭐야? 분자수 곱하기 분자당 원자수잖아. 그러니까 분자수 1몰 곱하기 분자당 원자수 3. 얘는 분자수 2몰 곱하기 분자당 원자수 3. 그럼 전체 원자수 9. 그래서 전체 원자수 자리에 이렇게 원자수를 계산해서 대입하라고. 그 밑에 거 XY2 아니 그러니까 왼쪽 밑에 왼쪽 맨 마지막 거 보시면 이번엔 단위 질량당 X 원자수니까
이번에 또 바꿔야 돼. 전체 질량분의 전체 x 원자수로 바꿔야 되거든. 이것도 무조건 x 원자수를 구한 다음에 해야 된다고. 혼합기체면 무조건 이렇게 구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들처럼 단순히 식을 편하게 해서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외워서 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해서 가셔야 됩니다. 혼합기체일 때. 그럼 이거 구해보면 위에 있는 거의 x 원자수는 1, 아래에 있는 거의 x 원자수 4. 왜 x 원자수 구하는 식은 뭐니까? 분자수 곱하기 분자당 x 원자수니까. 그럼 얘 분자수 1몰에 분자당 x 1개. 얘는 분자수 2몰에 분자당 x 2개. 그럼 얘는 1 곱하기 1, 얘는 2 곱하기 2. 그래서 1몰, 4몰 나오니까 거기 적혀있는 대로 5가 되는 겁니다. 분자에 들어갈 값이. 분모에야 아까 구한 질량 계속 쓰면 되는 거고. 이번에 y원자수를 구한다 치면 y원자수는 이것도 마찬가지. y원자수 구하는 방법은 분자수 곱하기 분자당 y원자수. 그러면 얘는 1 곱하기 2 해서 2몰이 나올 거고 얘는 2 곱하기 1 해서 2몰이 나와서 최종 y원자수는 4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거기 나온 대로 그대로지. 알겠습니까? 이걸 얼만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가가 이쪽 파트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얼만큼 잘 풀어낼 수 있는가랑 연결이 되는 거라고. 다음. 그 밑에 있는 농도도 원래 있던 거랑 그 유형 2는 이제 몰농도인데 몰농도에서 쓸 거. 그러니까 몰농도에서는 유형 2번 문제는 위에 있는 거 다 무시하면 됩니다. 여기서 쓸 것만 하면 돼요. 일부러 그래서 아예 분리해 놨어. 똑같은 식인데도 굳이 명시해서 분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몰농도 파트, 그러니까 유형 2번에 해당되는 몰농도가 관련된 문제인데 자꾸 22.4L를 끌고 오는 일은 없도록 일부러 분리해 놓은 거야. 22.4L는 유형 1번에나 쓰세요. 유형 3번하고. 유형 2번한테 쓰지 말라고 분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유형 2는 농도야 어차피 우리 계속 외웠던 식이니까 이거 아직도 잘 안 외워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그 시험 볼 때 뭐 지금 오늘이야 내가 아까 명시에 채점을 하라고 안 했으니까 상관없는데 단위 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적어둔 것 중에서 정보가 빠져 있는 게 있으면 틀린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몰농도인데 분모에 용액의 부피에다가 자꾸 리터 안 적으면 그 틀린 겁니다. 실제로 니들이 이걸 평소에 안 적으면 저거 안 바꾼다니까. 그리고 자꾸 아 까먹었어요 실수해요 해. 까먹고 실수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외우질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제발 그대로 외우시고. 그래서 용액 밀도는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 방금 유형 1번에서의 밀도랑 여기서의 밀도는 똑같은 밀도인데 다만 밀도의 주체가 좀 달라서 일부러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도 헷갈려해서. 그러니까 유형 1번에선 주로 쓰게 되는 게 기체 밀도라서 기체 부피분의 기체 질량이니까 여러분들이 대입할 때 꼭 그 문제에 주어진 기체 부피하고 기체 질량이라고 명시해서 꼭 가져오시고 2번도 마찬가지로 용액 밀도니까 이때 가져와야 되는 부피가 용액의 부피라는 거랑 이때 가져와야 되는 질량이 용액 질량이라는 걸 좀 명시를 해두라고. 구분을 잘 안 해도 갖고 자꾸 그냥 질량이면 아무 질량이나 갖고 와서 대입하고 부피면 아무 부피나 갖고 와서 대입해갖고 틀리지 말고 정확하게 구분해서 해두시라고요. 그 밑에 용질 몰수도 용질 화학식량 분의 용질 질량이니까 이거 뭐야 원래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이야. 근데 우리 용액 파트에서는 이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은 용질한테 대해서밖에 안 씁니다. 용질한테 아니고는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명시해서 따로 분리해 둔 거야. 그래서 오케이? 됐고 EX 1번에 해당되는 문제는 일부러 변형 3번 프린트를 기준으로 하나도 안 바꿨어요. 문제. 그래서 따로 설명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유형 3. 자, 유형 3에 있는 거는 원래 있던 거랑 거의 다 똑같은데 이제 추가한 거. 개수비는 반응 몰수비는 반응 부피비라고 한 게 제가 일부러 이거 좀 명시를 했습니다. 아까 몰수비랑 그냥 반응비 이렇게 적은 거 아까 봤었는데 그 틀리게 그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이미 여러분들이 개념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서 알고 있으면 뭐라고 적든 상관없어. 니들이 알아서 잘 쓰면 그거는 이제 괜찮은 거니까. 근데 저는 이제 프린트를 항상 프린트는 어느 학생들을 기준으로 맞춰서 만들게 되냐면 진짜 아직도 이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 못하겠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맞춰서 만든단 말이야. 프린트는 항상. 왜냐면 프린트를 잘 암기해서 그걸로라도 문제를 풀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프린트는 사실. 그리고 좀 복습을 좀 주 목적으로 두고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우리 EX1번에 보시면은 반응식 풀 때 일부러 저것도 아예 명시를 해둔 거잖아. 제일 첫 줄에는 반응 전의 몰수, 중간 줄에는 반응 몰수, 세 번째 마지막 줄에는 반응 후의 몰수라고 명시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서 이대로 표현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냐면, 개수비는 반응 몰수비. 그러니까 EX1번에 저기 두 번째 줄에 들어갈 반응식의 아랫줄에 들어가는 거기가 개수비가 성립해야 되는데라는 걸 명시를 해주려고 해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반응 몰수비라고 명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몰수비는 아까 기체에 한해서는 몰수비는 부피비였잖아요. 그래서 기체일 때는 몰수 대신 부피를 쓸 수 있는 게 맞는데, 그거 거기에 적혀 있는 그것도 반응 부피비도 결국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몰수 대신에 이 식을 부피로 전개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한번 해볼 건데 그냥 지금은 한번 봐두고 지나가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거기 답지 반응 부피비 뒤에다가 기체라고 가로치고 좀 적어 두십시오. 반응 부피비는 기체일 때만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자꾸 헷갈리는 건지 아니면 그냥 대충 귀찮으니까 대충 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화원에서 화학 반응식은 반응물 중 적어도 하나가 다 사라질 때까지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다 사라져야 끝나는 거야. 근데 재료가 다 사라진다는 게 진짜 모든 재료가 다 사라져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사라지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네들이 김밥을 싸는데 김밥을 언제까지 쌀 거냐면, 니들이 싸려고 준비한 김밥의 속재료가 계란, 밥, 김, 뭐 꼭 있어야 되는 것도 뭐 있냐? 단무지? 그래요. 단무지까지만 넣읍시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것저것 더 넣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전 우엉이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뭐 이 정도만 딱 준비했다고 쳐봐. 그래. 햄은 없으면 좀 서운하다. 그래, 이렇게 준비했다고 쳐봐. 그럼 너네가 김밥을 언제까지 싼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냐? 이 5가지 재료 중에 한 재료가 다 떨어질 때까지는 무조건 싸는 거예요. 이게 화학 반응식입니다. 여러분들이 화학 반응식의 재료가 되는 물질, 즉 반응물 중에서 뭔가 하나가 다 사라지기 전까지 무조건 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응이 끝나고 나면 반응물 중에 하나는 무조건 0몰이 돼야 된다고. 그리고 반응식의 이 반응식의 전개는 항상 뭘 기준으로? 몰수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C 더하기 O2가 CO2가 되는 반응식에서 48g, 128g이라고 되어 있다고 이걸 그람 상태로 그냥 전개하면 절대 안 돼. 몰수로 바꾸고 해야 돼. 탄소는 48g이면 4몰이잖아요. O2는 128g이면 4몰이잖아요. 왜? O2의 화학식량이 32고 탄소의 원자량이 12니까, 탄소의 화학식량이 12니까 화학식량분의 질량해서 몰수로 바꾸고 해야 된다고. 그리고 오른쪽 거는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상관없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거. 일반적으로 과학에서 다 같이들 하고 있는 약속이긴 한데요. 원래 항상 분수를 표현할 때는 최대한 약분된 형태로 표현한다. 이거는 사실 수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따로 다루진 않아도 항상 이제 서로 이루어진 걸로 표현을 한다는 걸 우리 기본적으로는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 최대한 약분하지 않은 거 가지고 틀리게 하는 시절도 있었어. 요즘 여러분들은 안 그러냐? 저 중학교 때는 막 최대한 약분해서 적지 않으면 다 틀린 걸로 하고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분모와 분자가 서로가 아니면 틀린 답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었어. 근데 화학에서는 그거보다 더 우선적으로 주로 뭘 하냐면 소수를 더 주로 많이 다룹니다. 다만 딱 봐도 깔끔하게 안 나눠질 것 같으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분의 10 이런 걸 소수로 나타내려고 하지 말란 소리입니다. 3분의 10은 아무리 봐도 뭐니까 안 나눠 떨어지니까 3.3 순환소수잖아요. 그딴 거 하지 말고 그런 건 안 해도 되는데, 적어도 뭐 2분의 25 이런 건 2분의 25가 아니라 12.5 뭐 이런 식으로 적자는 얘기입니다. 소수로 좀 간단하게 표현이 되는 것들은 소수로 표현하고, 소수로 간단하게 표현이 안 되는 거, 뭐 예를 들어 뭐 무한소수가 나온다던가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엔 그냥 분수로 적고. 선생님 나눠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대충 소수점 한 2자리 넘어갈 것 같으면 안 나눠보셔도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분수를 표현을 해봤을 때 분모에 들어간 게 2의 배수거나 2 또는 5의 배수면 소수를 표현을 하시고요. 2 또는 5의 배수가 아니면 분모가, 그러니까 2 또는 5의 배수라고 하면 좀 그런가? 뭐라고 표현해야 맞냐?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서로 해놨을 때 분모가 2, 5가 아닌 다른 약수를 가지면 소수라 표현하지 않는 게 편하긴 하겠죠. 2나 5일 때는 소수로 표현하기 쉽잖아. 2와 5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 뭐 이건 어느 정도 수학적인 센스 부분이라서 잘 모르겠으면 그냥 분수로 하세요. 상관은 없어. 그냥 주로 대부분 화학하는 사람들이 그냥 소수를 좋아해. 분수로 적는 것보다.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굳이 소수로 적지 않는다고 해서 틀리게 하는 선생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면 됐고, 우리 그 기초 비기나 좀 봅시다. C3H8이라는 물질을 몰라도 되지 않아요?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잖아. 그래도 일단은 뭔지만 잠깐 얘기를 해보면, 어차피 너네 이거 C3H8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게 제일 첫 파트의 문제입니다. 너네 그 생활 속의 화학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하지 않을 거라고 했던 거. 그거는 그래도 몰라도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요거 얘기 나온 김에 잠깐 정리해두고 가볼까? 혹시 아는 사람 C3H8의 이름을? 몰라? 자, CH4의 이름은 이거 이름이 뭐죠? 네, 이거 메테인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조금 더 구수하고 조금 더 많이 아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표현으로 바꾸면 메탄이랑 같은 겁니다. 우리가 흔히 메탄가스라고 부르는 거랑 메테인은 같은 물질이에요. 그러면 C2H6라는 물질을 아십니까? 에테인입니다. 이거는 특정 학교들만 깊게 가르치고요. 대부분 그렇게까지 깊게 안 가르치는데, 에테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흔하게 쓰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도 되는 경우도 꽤 있지만, 얘네 둘은 그래도 아마 대부분 알아야 될 거야. 왜 어떤 포인트로 알아야 될 거냐면, 이렇게 두 개, 이 에테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에탄가스라고도 흔히 부르는데, 이 둘이 LNG의 주성분입니다. 물론 에테인은 요즘은 거의 없어요. 에테인은 그냥 아예 없다고 봐도 되고, 이 메테인이 주성분이에요. LNG. LNG가 뭔지 알아? 가스. LNG가 액화, 리퀴드, 액화, 자연, 천연, 가스입니다. 그러니까 액화 상태의 천연가스예요. 그냥 천연가스예요. 얘들이 천연가스예요. 우리가 흔히 TV에 나오는 천연가스 하면 얘네 둘입니다. 사실 에테인은 주로 별로 안 들어있으니까 메테인. 에테인의 순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서 주로 메테인을 다루긴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가 되고요. 근데 이게 탄소가 한 개일 때 우리는 메타라고 붙여요. 그리고 탄소가 두 개면 에타라고 붙입니다. 그리고 탄소가 세 개면 프로파라고 하고요. 탄소가 네 개면 뷰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소가 3개인 C3H8, 요거 메타, 에타, 프로파, 뷰타까지는 가르치는 선생님들만 가르칩니다. 근데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보통 이 뒤까지 가르쳐요. 탄소가 5개면 펜타, 탄소가 6개면 헥사, 탄소가 7개면 헵타, 탄소가 8개면 옥타, 탄소가 9개면 노나, 탄소가 10개면 데카인데, 이건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들만 가르치니까 대부분 몰라도 되고요. 그냥 학교 선생님 가르치면 그때 아시면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잘 몰라도 된다고 치고. 솔직히 근데 펜타는 사실 다른 것보다 펜타가 더 쉽지 않냐? 게임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쉬울 텐데. 뭐 아무튼. 그래서 얘가 C3H8 그리고 C4H10 이런 게 있는데, 얘는 프로파를 붙여서 프로페인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는 프로판 가스가 됩니다. 얘가. 그리고 C4H10이라는 물질이 뷰테인인데, 우리가 흔히 부탄가스라고 부르는 게 이놈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LPG의 주성분이에요. 어차피 알아야 돼. 어차피 너네들이 알아야 되니까 정리를 하는 겁니다. 학교와 상관없이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요건 다 모든 학교가 공통적으로 하는 내용.
LPG와 LNG에 대한 설명은 공통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요. LPG는 L, 액화, 리퀴드, 그리고 P, 페트롤리움, 그러니까 석유란 뜻이고요. 가스, 액화 석유 가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석유를 캐내잖아?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땅에 묻혀있는 석유를 캐내면, 그 원유 석유를 캐내면, 석유를 딱 캐낼 때 처음에 천연가스가 막 나와요. 물론 천연가스만 별도로 매장되어 있는 곳이 있긴 있지만, 그건 이제 뭐 일단 논외로 치고, 그래서 천연가스가 나오고 나면 나머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석유의 원유가 나오거든? 그리고 처음에 파내는 기름? 그래서 우리가 이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그 정제 과정에서 제일 먼저 가스로 나오게 돼서 우리가 흔하게는 가스로 쓰게 되는 쪽이 프로페인, 뷰테인, 프로판, 부탄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LPG라고 하는 석유 가스의 형태로 쓰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그냥 가스 형태로 돌아다니면 어때? 너무 위험하단 말이야. 그래서 액화를 해놓고 쓰는 거지. 억지로 액화시킨 겁니다. 자연 상태에선 가스예요. 그래서 LNG, LPG의 주성분이 되는 얘네들은 좀 알아야 되니까 명칭까지도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긴 있어요. 아무튼 됐고, 원래 하려던 대로 그 기출픽이나 좀 봅시다 이제. 자, 거기 보시면요. 기출픽 일단은 여기 지금 기출픽을 풀어왔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분 있으니까 그분의 질문대로 맞춰서 가려고 그랬는데 아까 보니까 질문이라고 할 게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뭐 질문이 마땅히 딱 명시되어 있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럼 좀 골라서 해보지 뭐. 그 15쪽에 있는 48번 빈출 같은 거 하면 딱 좋으니까 15쪽에 있는 48번을 일단 지금 잠깐 해보십시오. 세 분은 그렇게 해보시고, 그리고 서진이는 뭐 다시 해보시려면 다시 해보시는데 뭐 굳이 다시 해보는 것보다는 뒤에 문제를 좀 풀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